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이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시리즈 캐릭터 아카이브의 14번째 캐릭터 정유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인님은 저의 친구예요. 네, 저희 친한 언니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유인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인이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IT 회사에서 기획하고 있고, 그 전공을 벌림과 같은 대학원에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HCI라는 학문을 공부했고, 그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계속 IT 분야에서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집중하셨던 분야 있잖아요. 아, 맞아. 원래 대학원 갔던 거 자체가 그런 기획하는 거 재밌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허가 완전 개봉할 시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고 그때 사실은 해외에 있었던 당시에 친구가 그 영화 괜찮다고 보면 좋겠다고 개봉하면 꼭 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개봉을 하자마자 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4-5번 정도 영화관에서 그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문이 있다는 거를 되게 우연하게 좀 알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갔고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좀 더 그 음성 인터랙션이나 AI 관련된 인터랙션 이런 것 사람이 AI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거를 이따가 말했어야 됐는데 제가 먼저 말해도 되죠. 이어하면 네. 되니까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네, 맞아요. 어차피 연결되는 얘기들인 네. 것을. 저도 그 영화 허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뭔가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 네. 네, 뭐 그거를 공부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석사 때 논문 하나에 그 실험 매개체로 자극물로 허를 썼었어요. 이거 그때도 벌림이 되게 잘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방을 껐다 켰다 해주시면서 맞아. 와. 설문지 영화 틀고 끝나면 이제 설문지 작성하세요. 아니 제가 한 게 그 SF 영화가 대부분 미래 기술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여주는 이제 스토리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기술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기술이 나오면 무섭겠다. 이런 거를 아예 심어주니까 정말 그 영향이 있을까 하는 연구였어요. 철학적인 주제였네요. 네, 뭐 철학까지 생각 못하고 근데 전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재밌다. 그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영화를 꼭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져왔던 영화가 그 허랑 그 지미 뉴트론? 맞아. 지미 뉴트론 아세요? 지미 뉴트론 몰라요? 저 모르겠어요. 옛날 어릴 때 그 머리 짱 큰 3D 애니메이션 모르세요? 모르겠는 것 같아요. 지미 뉴트론을 모른다고? 잠시만요.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거기서 그게 진짜 옛날 거거든요. 저희 초등학교쯤에? 근데 거기서 로봇 강아지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지미 뉴트론이라는 친구가 나 진짜 처음 봐. 완전 명작인데. 맞아. 여기서 첫 로봇 강아지가 나왔고 맞아. 그리고 이 꼬마 친구가 엄청 천재여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던가 뭐 그런 거여가지고 강아지를? 그리고 그 마카다미아 같은 제목 뭐더라? 엑스마키나 뭐 엑스마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갖고 와가지고 한 적이 있었죠. 재밌었겠다. 벌림 덕분에.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 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참 그 인공지능 스피커 막 시장에 나오던 시점이어가지고. 맞아. 네네네. 그랬었죠. 그때가 딱 그거였네. 맞아. 한참. 그랬었죠. 네, 일에 대해서는 또 다음 세션 때 얘기하고. 일단 활동명이 있으신가요? 저는 활동명은 없습니다. 뭐 그 회사에서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네네. 그래서 옛날 지금 옮기기 전에 회사는 막 영어 이름이나 아니면 닉네임 써도 됐는데 그때도 저는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드는 게 늘 어색하고 괜히 제가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저한테는 약간 어색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외국인들한테도 유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인이 약간 특이한 이름이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유인 이거여가지고 아. 그래서 기억하긴 쉬운 것 같은데 재밌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유인이야? 이러면서 막 I'm out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 그렇구나. 귀여운 장난도 치고.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네. 드디어 이 질문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인데요. 직업과 전공. 전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그 전 전공이 또 있었잖아요. 그쵸. 저는 그 학부 때는 완전 사범대여가지고 그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전혀까진 아니지만 왜냐면은 그 교육공학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교육 자료나 그런 교육물들을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했던 HCI랑 되게 맞닿아 있기도 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애초에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어렸을 때 꿈은 선생님이었어가지고 되게 그냥 당연하게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사범대에 가야지 해가지고 거기서도 복수전공 해가지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 종합대학의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학부 때는 갑자기 꿈이 또 바뀌어가지고 학부 때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어울리네. 그래서 자꾸 친구들한테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했으면 왠지 더 잘 살았을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변호사 하고 싶어서 또 학부 때는 제 전공보다도 로스쿨 준비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로펌에서 인턴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때부터도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그 세속적인 이유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했던 그 로펌도 난민 관련된 펌이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첫 번째 직장이 됐는데 거기 그 유네스코라는 한국에 있는 유네스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턴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휴학은 한 상태였고 뭐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스펙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 인턴을 시작했는데 거기는 또 전공이 교육이었다 보니까 유네스코가 교육과학문화기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는 그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 해가지고 세계 시민은 글로벌 시티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게 있는데 그런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턴으로 처음에는 이제 보조를 하다가 이게 되게 잘 또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기획하고 아니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게 잘 맞아가지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잘 다니고 있었고 뭐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저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그 교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랑도 되게 2달 동안 같이 한국에 사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재밌게 잘 다니다가 아무래도 제가 교육공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그 공자가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영어로는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공학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데 원격 교육을 해야 되거나 뭔가 이러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거나 하는 업무들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공대? 약간 비슷하게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막 왔고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했는데 너무 잘 맞았어요. 재밌었고 그때 개발자 혹은 막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획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잘 맞아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맞네? 하다가 이제 막 허도 나오고 이런 학문도 있네? 뭐 이런 식의 상황이어서 그러면 대학원에 가보는 것도 아직은 괜찮겠다. 그래서 대학원에 되게 자연스럽게 계획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은 기획하고 있고 되게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뭔가 뼛속부터 기획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기획자로 태어난 거 아닐까? 이러면서 왜요? 왜요? 네, 기획 없이 못 살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변호사는 더 안 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시험은 여러 번 봤고 근데 어쨌든 뭐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었고 내가 이 시험을 더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이 일 자체도 꽤나 재밌고 빠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 못 갈 것 같은 여기는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은 할 만큼 했고 각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놓아줄 때도 그냥 되게 빠르게 놓아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가끔은 저는 별로 과거에 대해서 후회 잘 안 하는 성격이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됐었으면은 그것도 재밌게 했을지도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최근에 전시를 보고 왔는데 국현미에서 거기에 올해 작가상 걸 봤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아쉽다. 나이지리아? 무슨 아프리카 어떤 곳의 부족인데 거기는 쌍둥이가 되게 재앙이래요. 그래서 꼭 한 명이 죽어야 된대요. 왜냐면 이게 그런 이유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아빠가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망을 다니다가 프랑스에 이제 그 신청을 했어요. 네네네네. 내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되게 언제 한번 진짜 아빠가 죽이려고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랑 도망을 가는 뭐 길을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였고 그래서 결국엔 동생은 죽은 것 같았고 도망가다가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빠져나와가지고 프랑스에다가 신청을 한 거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걸 기각시킨 거예요. 왜냐면 증거가 없다고. 근데 진짜 아프리카 그 나라 안에서도 되게 여러 부족이 있잖아요. 어떤 부족은 그게 엄청 신성한 거래요. 쌍둥이가 나온 게. 근데 그 부족은 완전 그런 죄 같은 거였고 또 특히 그쵸. 아빠가 만약에 그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요. 지위가 높고 막 그런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면은 더 제사장. 심각하다는 그거 네 그래가지고 그 아빠 그거였대요. 더 심각한 일이었다 이래가지고 그 편지를 막 보여주면서 끝나는 작품이었거든요. 실화였고 네네네. 되게 기억에 맞아요. 엄청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한국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거를 도와주는 그 루펌이 있다는 것도 그때 이제 그 일 하면서 알았어요. 그렇군요. 선생님도 안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요?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저는 가르치는 거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과외 할 때도 되게 재밌어 했었고 근데 AI를 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AI도 트레이닝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만들기 위해서도 AI를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가이드가 있고 이거를 따라줘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알바로 하거나 잠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생각보다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동일한 가이드를 따라주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업무 동기가 없으시니까 좀 더 약간 태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든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혹은 잘못했으면 피드백을 명확하게 드리고 하면서 사람 교육도 해야 되고 그 AI를 교육할 때도 재밌는 게 AI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챗GPT나 이런 것들 써보면은 얘가 틀린 말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애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이런 거는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줘야 AI도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설계하고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배웠던 것이나 아니면은 그냥 하다못해 과외하면서 알바생들 많이 그 학생들 지도해본 경험이 의외로 그런 데서 잘 발휘가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모든 것은 연결된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은 되지 않았지만 선생님과 그러니까. 다름이 없고. 그냥 AI, AI 선생님, AI 선생님. 그쵸. 뭐 말을 붙이면 그런 건데. 신기하네요. 그 다른 직업에서 내가 좋아했던 걸 찾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되게 다행이기도 하고 발찾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하게 보면은 난 선생님이 아니니까 가르치는 게 없어라거나 그런 난 선생님 아니라서 옛날에 생각했던 거 안 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 점이 좋았는데 지금 이 점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럭키하다고 맨날. 네, 그러네요. 지금은 로봇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원래는 그 AI 팀에 있다가 지금은 로봇 하는 쪽으로 옮겼는데 뭐 아직은 근데 뭐 로봇도 당연히 하고 근데 좀 더 이제 로봇에도 AI가 필요하니까 아직까지는 AI 관련된 업무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고 이제 로봇이랑은 알아가는 단계? 친해지는 중. 로봇은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하드웨어고 저는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세상에만 있다가 하드웨어는 또 이러이러한 재밌는 부분이랑 또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일도 여러 가지를 해보셨는데 그 안에서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깨달은 점? 뭘 깨달아야 되죠? 근데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뭐 가르치는 경험이 뭐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됐었다 이런 것도 깨달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아니면 뭐 나는 이런 게 잘 맞다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거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업무 스킬을 배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PM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개발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디자이너분들이랑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알바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도 결국에는 그들의 동기를 잘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은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절대 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그 일하는 분위기 자체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동기를 잘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된 게 옛날과 다른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을 뭘 하고 싶은가? 뭘 원하나? 이런 거를 티타임 하면서도 물어보고 근데 뭐 그게 사용하려고 막 계산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요새 뭐 하고 싶지? 뭐 관심 있지? 뭐 혹은 하고 싶은 게 있나?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사람 A 하고 싶네?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그 사람도 A를 말해. 그러면 대박. 그러면 다 와보세요. A 할까요? 이러면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런 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군요. 그런가 봐요. 신기하네요. 그런가 봐요. 이게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서요. 근데 또 반대로는 요새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이 뭐 하고 싶은지는 관심이 많았는데 나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안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는 저도 이제 가끔 물어보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벌림이 종종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기도 하는데 평소에. 뭐라고요? 뭘 하고 싶어 이런 식의? 그냥 뭐 언니는 최종 목표가 뭐야? 막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툭툭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시원하게 딱히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막 이렇게 잘 혹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도 깊게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는 그냥 생각해야지만 하고 또 생각 안 하고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저번에 한번 대답을 해주시긴 했어요. 뭐라 했었죠? 그때? 또 바뀌었을지도? 아니 그때는 어땠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성공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싶은 그런 게 좀 강했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약간 명예 쪽으로 야만케?
옛날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는 이런 자리에 가고 싶어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취하는 거에 대한 성취욕이 엄청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늘 성취할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취에 그 따르는 보상에는 또 큰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성취 중독 같은 거죠. 내가 저 사과를 따는 그 행위를 하고 실제로 땄을 때 도파민 중독 그런 것들을 계속 해서 조금 요만큼 성취해봤으니까 다음엔 더 큰 거 해보고 싶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큰 걸 가질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약간 사람이 좀 피폐해진다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내가 그냥 잘하면은 당연히 성취할 수 있다. 뭐 하다못해 대학원이면은 뭐 논문을 쓰고 거기에 뭐 퍼블리시 하는 것도 성취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려 있으니까 그런 성취는 다 그냥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 와보니까 사실은 그게 오롯이 내 몫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나는 내가 정한 그 성취 기준으로 달성을 해도 그게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성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혹은 아니면은 나는 성취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봤을 때는 성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평가는 내 몫이 아니고 내가 정의하는 뭘 얻고 싶은가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요새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엔 당연히 막 평가도 엄청 잘 받고 싶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보니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똑같이 일을 했고 내 기준의 성과 기준으로는 똑같은 성취를 했는데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마다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그런 평가에 약간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잘해서 막 평가가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잘 봐주신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번에 뭐 설사 뭐 평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해도 그냥 나 똑같은 사람이 그냥 이번엔 그랬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배워나가는 단계인 것 같네요. 사회생활에 그런 컷들이 좀 지나갔어요. 그래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조직에 따라서 무리에 따라서 좀 분위기도 막 달라지고 어디 가면 막 나 이거 했는데 볼래? 하면 와 멋져. 그러니까. 대단해 이러는데 딴 데 가면 그냥 그래?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고 말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일적인 게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나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사이에서도 맞아. 여기서 내가 되게 잘 맞다. 여기 되게 편하다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내가 잘못 껴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 겪었느냐? 그런 기준들이 계속 바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겪냐에 따라. 네네. 맞아요. 나한테도 나의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면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내가 나한테 엄청 피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니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뭐 환경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로 아직 이렇게 막 발휘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그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요거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막 이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얘기 그냥 해주고 싶고 약간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약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그거는 못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또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너가 근데 이거 계속 하고 싶으면은 계속 해도 되고 그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너가 조금 더 만약에 더 빛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이거 하면 빛나실 듯?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성격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맞아요. 좋은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저도 좋은 분이라 생각했던 이유가 아무한테나 그 말을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것도 맞죠. 에너지 제 에너지 맞아요. 소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잘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이 말을 해줘봤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또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뭐라고 그거 맞아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좀 안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막 그렇게 많이 말해주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니면 생각만 하고 이제 말 안 해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반대로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입장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나는 지금 요거를 잘하고 싶고 혹은 이거를 못하는 상황이 되게 꽂혀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듣게 되고 뭐야 아니 나 이거 잘할 수 있다고 나는 지금 생각하는 상태니까 안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아, 저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해줬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내가 약간 안쓰러워 보이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니까 아 이게 되게 귀한 잔소리? 내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도 되기는 하니까 내가 아 이거를 약간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잘하는 건 되게 쉽게 생각해서 가치를 좀 크게 안 둘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 이거 나 잘했지? 아니야 그렇지만 나 아직도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약간 무게가 있다는 거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어떤 순간 이후로는 저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해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의견은 제시하는데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혹은 이거가 지금 너무 상황적으로 힘든 것 같은데 보이긴 해도 네가 이 선택을 해도 난 상관없고 그 너를 지지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꼭 같이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남편한테 정도 하겠죠. 근데 막 듣다 보니까 약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못하고 이 부분은 잘한다면은 그냥 잘하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겠군 이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반발 시름이 드니까 맞아.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또 막 오히려 더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은근하게 저 사람이 잘하는 거를 계속 얘기해주는 게 칭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칭찬 되게 사실 칭찬하는 거 엄청 어렵고 생각보다 낯간지러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되게 담백하게 약간 팩트처럼 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들으면은 되게 또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른이 되면은 확실히 누가 나 칭찬해주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많이 하면 좋겠네요. 캠페인처럼 하면 좋겠네요. 근데 칭찬이라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이 하는 퍼포먼스나 아니면 행동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관찰을 한 다음에 관심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세심히 그 포인트를 짚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맞아. 사실 그거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 어제 컨텐츠가 되게 네 그렇네요. 맞아. 인류의 맞아.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나요? 러닝 새로 시작했습니다. 러닝을 제가 운동을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조금씩 맛만 보고 늘 그 PT 선생님 옛날 PT 선생님이 저한테 급기야 회원님 저의 동기도 생각해 주셔야죠 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가서도 막 그 엄살 부리고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참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운동을 좀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러닝을 시작하고 되게 자기가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랬는데 저도 한 5년, 6년 전에 러닝크루 그때 붐일 때 한번 해봤는데 그때 저는 너무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일단 그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재미없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상 이제 나가가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왜냐면 상대는 너무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응해줘야 예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당연히 못하죠. 500m 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체력이 약한 편이다 보니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것도 성취주의자라서 아.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씩 느는 게 그 보이기도 하고 그게 숫자로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1kg도 못 뛰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힘들지만 3kg쯤은 그냥 평일에 뛸 수 있고 조금 더 하면은 그래도 10kg 얼마 전에 처음 뛰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러닝은 좀 요새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근데 밖에 나가서 뛰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그 공기도 차갑고 이러니까 아침에 나가면은 뛰다 보면은 또 나가기 전에는 좀 너무 이렇게 추운데 나가야 되나 싶다가도 이제 막상 가면은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 게 요새 새로 시작한 재미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남편이랑 크루명도 있어요. 뭔데요? 둘이서요? 뭔데요? 네, 둘이서 하는데 크루명 정했는데 저희 집에 하와이에서 가져온 거북이 그 오나먼트가 있거든요. 근데 하와이에서 사와가지고 거북이 머리 위에 파인애플이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보다가 남편이 그럼 우리는 파인 터틀이 아니고 파인 터틀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저희 진짜 못 뛰거든요 사실. 그래서 천천히 뛰지만 그래도 그 꾸준히 행복하게 뛰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인 터틀 하자 이랬는데 그 챗GPT의 의견도 검토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면서 그러면 슬로우 스테디 버 파인 터틀로 슬로건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해서 저희 둘이지만 그 파인 터틀 크루이고요. 근데 남편이 자꾸 너무 갑자기 빨리 뛰는 바람 지금 탈퇴시키거든요. 저 혼자만 남을 것 같긴 하지만. 원래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할 때도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천천히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한번 정하고 나니까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하고 내가 그냥 행복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러닝은 기록에 욕심은 또 없긴 하거든요. 그냥 오늘 내 기준으로 좀 더 뛰었으면 잘했고 아니면 오늘 나간 거 자체가 잘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일상에 적용하는 중? 그렇군요. 2025년 트렌드 중에 그 러닝이 있대요. 그게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천천히 성장해가는 레벨업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고 수치적으로 그런 트렌드라고 하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잘 맞는 운동을 찾으셨다니 정말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축하해요. 네. 축하할 일이죠.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요. 요즘 꽂힌 것이 있나요? 꽂힌 거? 요새 꽂힌 거 없어요. 뭐 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몰라. 지금은 쉬는 중? 꽂히는 걸 그러니까 저한테 꽂히는 거는 성취 관점에서 그 빨간 사과 같은 걸 늘 막 약간 찾아 헤매는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냥 흘러가 볼까? 약간 이런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꽂히는 거 없음. 그런 인스타가 나를 데려가도록 알고리즘이 나를 데려가도록 알고리즘에 나의 몸을 맡겨. 근데 누구였지? 어떤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알고리즘을 보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대요. 왜냐면 그것 위주로 나오니까. 그쵸,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요리 콘텐츠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요리 만드는 과정을 보는 거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집에 가끔 실험해보고 그런 취향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요리랑 강아지 콘텐츠 많이 나온다. 제 거에는. 강아지로 항상 도배되어 있죠. 맞아요. 두 분은 꽂힌 게 있으세요? 요즘 꽂힌 거 있나? 저희가 최근이 아니라 옛날에 킥스타터에서 터프팅 한 기계를 1년 전에? 1년 전은 1년 전인가 보다. 거의 1년 전이요. 거의 1년 전이네. 옛날에? 1년 전에 이제 터프팅 건을 개발하는 홍콩 분들을 펀딩을 했는데 그게 원래 작년 10월쯤에 저희 손에 오는 게 목표 일정이었고 하지만 오지 않았고 어제 오늘 이렇게 도착했거든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해야 할 일이 앞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되게 꾹꾹 참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화나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 그쵸, 홈페이지 그쵸. 그 사이트에 가면 환불해라. 왜 기간 안 맞추냐. 그리고 막 그 문의글을 남기면 또 잘 답변 안 해주셨나 봐요. 화가 되게 맞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 같이 세계들이 화내고 화내고 있었는데 저랑 벌림은 아휴, 오겠지. 맞죠. 우린 그냥 기다리자 이러고 좀 기대 없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별로면 이것도 교훈이다. 맞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 어제 오늘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고 진짜 잘 왔어? 네, 설계를 잘 했어요. 잘했네. 그러다 늦었네. 네, 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신나고 좋다. 빨리 뭐 만들고 싶다 생각은 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장비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3D 아이코드. 프린터, 아이코드 머신 그건 내 마음속에 있고 제가 좀 장비 욕심이 많아가지고 스프 3D 프린터를 너무 사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막 디깅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막 옛날에 뭐 지금 남편도 비슷하게 장비나 그 사람이 지금 뭐에 꽂혀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그거 컨텐츠만 본다든지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되게 빤하게 아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음악도 무슨 취향이야 하면 테크노도 좋고 뭐는 실리콘은 있겠지만 이것도 좋고 하죠. 클래식도 좋고 그렇지만 꽂힐 만큼은 안 좋아하거든요. 둘 다. 그래서 되게 그냥 그런 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류 사람들 있죠. 네, 그런가 봐. 저희 요즘 어제부터 페어링에 꽂혀 있었는데 맞아. 페어링. 어떤 페어링? 그러니까 음식 페어링 같은 건데요. 진짜? 저희가 일주일 전에 사놓은 브라우니가 있었고 커피를 매일 마시는데 브라우니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해치우려고 꺼내서 먹은 거죠. 근데 브라우니를 일단 먹고 입에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었어. 미친 거예요. 어메이징. 헤이즐넛 향이 이렇게 더 심하게 퍼지고 그 브라우니 헤이즐넛이 박혀 있었는데 완전 잘 맞았나 보다. 네, 그래서 와 완전 베스트 페어링 이러면서 그 페어링이랑 또 김치볶음밥이랑 아메리카노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그 페어링 그리고 또 단무지를 먹고 대박인데? 나서 물을 마시면 그렇게 물이 맛있어진대요. 그거는 추측할 수 있겠어요. 맛을. 네. 어떤 맛을. 그 단무지를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물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 페어링이 갑자기 꽂혀가지고 어제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아니었나? 저는 그 페어링 그 비슷한 경험을 와인을 잘 모르지만 저희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많이 마셔보고 있는데 굴이랑 그 샤블리라는 와인이랑 같이 먹었는데 그 원래 둘이가 잘 맞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페어링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냥 그 와인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썩 맛있나? 이러는데 두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약간 띠용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굴을 먹고 싶을 때 굴을 사면은 바로 샤블리 사와. 샤블리 비싸지만 사와. 이렇게. 저도 저만의 페어링이 있었어요. 물회와 맛있겠다. 매실 베이스 술. 매취순 이런 거. 그러면은 초장 산미와 매콤함이 매실을 만나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났어요. 맞아. 그런 거 좋죠. 페어링. 침 나오네요 계속. 꽂힌 거라고 많이 한다. 그렇습니다. 페어링이 꽂혔다. 매일매일 꽂혀 있어서.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꽂힌 것이 없더라도 제너럴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건데. 테크노라던가. 그 테크노는 그 약간 전생 같달까? 요새 그 너무 한동안 굉장히 꽂혀 있었죠. 그때는 그 스트레스 푸는 그 테크노 클럽에 가가지고 열심히 한풀린 그게 운동이었죠. 그거 사실 유산소가 그래서 잘 맞나 봐. 그때도 집에 오면은 아이폰에 몇 걸음 걸었는지 4km 찍혔었죠. 그래서 한 장소에 있는. 얼마나 재밌게 노셨어요? 진짜 어떻게 노는 거지? 그게 이제 음악의 비트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그게 반복적이고 그래서 되게 반복적으로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다 보면 다음에 유산소죠. 완전한 유산소죠. 맞아.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몇 시간째.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늦게까지 연구하고 너무 힘드는데 뭐 이렇게 어디 풀 에너지가 지금 풀 곳이 없으니까 벌림가 많이 벌림가 많이 갔던 거 많이 갔었어요. 과제하다가 가고. 네,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전생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다는 가면은 기분이 그냥 좋아진달까? 바다랑 잘 맞나 봐요. 그게 뭔가 맞는다는 표현을 누가 사용하셨는데 산이랑은 안 맞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주 잘 모르는데 물이 많다나? 진짜? 근데 저는 완전 저 음양오행이 있는 그 사람인데 그래도 불이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불 타는 걸 살짝 그 물 옆에 가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그럴 수도 그 있겠다. 불이 그 송치욕이네. 맞네. 맞네. 좀 시켜야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바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도 물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초를 그래서 거의 정기적으로 가는 것 같고,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해외나 이런 데 가보는 게 우선순위 있었다면 지금은 속초 갈까? 그래서 속초 가서 바다 보고 이러면 언제나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바다 좋아하고,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다시 치고 싶은데 아직 그 피아노를 집에 들일 만큼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 싶다? 요새 피아노를 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래 하셨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 사실 피아노는 저희 엄마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는데 그 못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7살 때였나? 그냥 냅다 피아노부터 산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리고 이제 학원을 구매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손바닥을 그렇게 이렇게 손등을 때리셨어. 그때. 그쵸. 그때는 손을 그렇게 이렇게 계란처럼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푹 이렇게 맞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포도송이 그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안 하다가 중학교 때 그때 성당에 다녔었는데 반주자 언니가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녀가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치니까 이거 너무 나도 피아노 쳐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피아노는 계속 있었으니까 피아노를 조금씩 치기는 시작했는데 악보를 잘 볼 줄 모르니까 외워서 쳤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음표를 악보에다가 써놓고 그러니까 도, 레, 미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거를 외우고 치는 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피아노가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틀리려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다른 걸 좀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이후로는 이제 노는 게 또 다양해지고 그것도 가야 되니까 좀 한동안 잊었다가 최근에 엄마가 그 집에 있는 이제 옛날 물품들을 이제 버린다라고 해가지고 피아노를 버리겠다고 했는데 뭔가 저한테 되게 추억이 있는 그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거야 했는데 이제 엄마 버렸어요. 근데 그 피아노가 7살 때 구매한 그 피아노. 네네. 그러니까 사실 막 조율 상태도 막 엉망이고 기능을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성인 돼서는 피아노 전혀 안 치고 그 위에 이제 물품들이 가득 올려놔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버리는 게 맞는데 그래도 왠지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버리겠다고 해서 이제 버렸다 하는데 되게 그 기분이 이상하기는 하고 또 옛날에는 진짜 버리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강제성 그 추억을 막 내가 거기 의미를 엄청 부여해 놓은 상태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진짜 그냥 버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근데 버려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냥 새 피아노를 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아. 전자피아노 같은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다시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 근데 되게 성인 돼서까지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동생도 코로나 때쯤에 피아노를 배웠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하다가 제 동생도 이제 30대인데요. 피아노를 학원 아예 다녔어요.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 뭐 성인 분들도 꽤 하신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집에 대단하다. 작은 피아노 전자피아노 같은 거. 그거 사가지고 또 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자기도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회사 다니느라고 또 못 하다가 지금 안 다니지만 간간히 이제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 좋은 것 같아. 맞아. 저희 사촌 오빠도 되게 잘 맞아. 학원을 지금도 다니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쳤는데 지금까지 계속 대단. 그러니까. 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도 있잖아요. 맞아요. 일반부처럼. 그래서 제 동생한테도 너 대회 뭐 나갈래?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했으니까 한번 이런 걸 해보는 것도 좋다. 이것 또한 성취감 같은 거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 동생은 또 그런 건 안 맞는 애여가지고 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열정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또 재밌는 게 저는 그런 취미가 직장 말고는 또 그렇게 성취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는 피아노 치는 그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고 러닝도 그 기록에 되게 그 꽂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직 뭐 너무 못해서 그런가? 그냥 아직은 그냥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취미인데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좀 뭐랄까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일도 좋아하셨잖아요. 일이요? 저 일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고백. 나 일 좋아함. 워커홀릭. 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없으면 불안한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그거를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죠. 맞아. 근데 그냥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 그것도 이제 시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재밌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래서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재밌는 거가로 일을 하는 거니까 재밌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더 좋아하는 거 없어요? 사람 좋아하는 듯? 사람 좋아하는 듯. 이었는데. 이해요? 네. 저 지금 그 체력이 사라지는 배터리 효율이 좋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MBTI MFP인데 MFP가 이 중에서 가장 I 같대요. MFP가요? 네. MFP가 제일 그거 아니에요? 제일 정신없는 애들이요. 제일 인싸. 그런가? 아닌가? 저는 사실 MBTI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대요. 저도 막 이렇게 그런 식은 아니지만. 사람은 왜 좋아요? 사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거든요. 근데 저는 약속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와 동시에 내가 집에 있을 수 있는 날은 언제지? 라고 생각해요. 아이라서 그런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요일에 내가 그럼 제가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럼 일요일에 만나면 내가 수요일에는 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옛날에는 좀 더 그 극단의 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그 아이가 가서 나이 들면 더 그렇게 되는 거야. 혹은 체력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그 옛날에는 일주일에 막 6번 약속 있어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도 꼭 밖에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어야 좀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저희 회사 재택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대비해서 정말 안 나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안 나오신다. 막 회사 싫어서 그러냐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약간 체력적인 이슈로 집이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서울에 오랜만에 올 수 있을 때는 몰아서 약속을. 대단하십니다. 벌림은 사람 좋아해요? 저요? 좋아요. 근데 많이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 리듬 같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좋았다가 정말 싫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제가 되게 성격이 힘들어? 나빠져요. 그러니까 막 되게 조그만 말, 지나가도 되는 말인데 괜히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하고 넘기고 한 번 짜증내고 넘어가고 그러는 시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만남을 최소화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좀 사람 좋아하는 그런 사이클을 타면
그때는 많이 만나고. 와, 신기하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이제 막 그럴 수 있죠. 많이 만나면은 제가 괜히 그 사람이 아무런 일을 안 했는데도 괜히 이제 막 악감정을 쌓으니까 혼자서. 그래서 지금은 나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기다 하고 그냥 안 만나고. 그렇구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강약 조절. 근데 저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온라인으로 좋을 때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친구들이랑 하는 진짜? 저만 쓰는 친구들 4명만 쓰는 앱이 있어요. 스냅 아세요? 네. 스냅챗? 저 네네. 진짜 열심히 쓰고 진짜? 있거든요. 요즘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스냅챗. 그거는 진짜 맨날 하고 좋다. 거기서 따르는 건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잘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나요? 스토리? 최근에 재밌게 봤던 거는 켄들릭 라마의 슈퍼볼 공연. 저는 안 봤어요. 저도 끝까지 풀로 보진 않았어요. 풀로 봤거든요. 그리고 도이치의 그래미였나? 하여튼 그 시상식에서 퍼포먼스 봤는데 저 원래 힙합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둘 다 잘 몰랐는데 그 인스타 알고리즘이 저를 거기로 데려갔는데 맞아. 근데 둘한테 완전 뭐야 너무 멋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것도 너무 그 기획자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딱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전체부터 되게 디테일까지 다 챙겨가지고 저거를 저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이런 거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고 약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 공연들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도치 것도 안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도치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도치의 어떤 그 토크쇼에서 했던 그거 봤어. 그것도 진짜 멋있어. 3명이 한 머리를 이어서 같은 옷을 입고 계속 같이 퍼포먼스를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와, 짱 멋있다 하면서 봤었거든요. 뭔가 그 뚜렷하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딱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지도 딱 잘 아는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너무 어떤 면에서 멋있었어요.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해. 잘한 거죠. 맞아요.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둘 다. 그래서 스토리 하니까 생각났어요. 그 켄들릭 라마도 저는 뭐 드레이크랑 싸우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무대를 사실 디스라는 게 그냥 너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어떤 거는 되게 그 미묘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어떤 컷은 되게 아예 전 여친을 데려다 놓고 춤을 추게 하고 약간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저 디스를 끌고 갈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을 보는 것도 재밌어 한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멋있습니다. 좀 멋있어요. 저도 Not Like Us 그 부분은 봤고 계속 드레이크 전 여친이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테니스 선수인데 그 분이 잠깐 나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씬이 있어요. 그게 계속 저한테도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드레이크랑 세레나 윌리엄스가 사귀었었어?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세레나가 되게 안 어울린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도 좀 놀랐고 맞아. 그게 되게 핫한 무대였으니까. 네. 그렇군요. 한번 봐야겠네. 챙겨봐야겠네. 그래서 이게 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저 사람이 생각을 저기까지 하는구나가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었고 막 아니면 그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도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뚜렷하게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거기까지 끌고 갔다라는 거를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영화 같은 것도 표현하고 싶은 게 되게 뚜렷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걸 뭘 담고 싶다. 근데 그게 또 사실 너무 직접적이면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디테일까지 챙기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아니면 아예 다른 요소를 사용해서 표현했을 때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최근에 흑심이라는 가게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연필을 파는 가게거든요. 귀여워. 근데 진짜 건물 앞부터 연필이 그려져 있고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온갖 연필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막 있고 빈티지
연필들이 막 쌓여있고 막 그런 광경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맞아. 무언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고심해서 만든 공간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 뭐지? 흑백요리사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게 그 안성재 셰프가 계속 무슨 의도로 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뭐 때로는 저도 저것까지 뭐 예를 들면 뭐 흰밥이 없었다고 탈락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게 이 맥락이랑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자 했어를 생각하면서 꽃이라도 왜 났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지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 모든 거에 그럴 수는 없긴 하겠지만 안성재 셰프도 장모님 해주시는 음식은 그냥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의도가 사랑이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프로페션에 그걸 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뭐 사실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거의 본질인 거니까. 근데 사실 근데 음식은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또. 그 테크노 하니까 찰리 XCX 거도 보셨어요? 아 봤죠. 찰리 XCX가 그래미에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는데 무대를 하기 전에 저는 지금까지 그래미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그 무대를 볼 때 뭐가 파격적이라는 거지? 어쨌든 노툴이라는 건 대부분 많은 가수들이 해왔고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열심히 테크노 추시다가 가신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뭐 멋있긴 했는데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마치 폭죽 터지듯이 갑자기 뭐가 하나씩 내려왔는데 그게 빤스였어. 팬티를 한 몇천 장을 뿌렸어. 근데 그렇게 그거 하진 않았어. 왜냐면은 공짜 팬티.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느낌. 맞아. 약간 그냥 재밌었어. 보고 싶네요. 그리고 무대도 진짜 참 보는 관점도 다 다른 게 제가 배철수 선생님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연에서 어떤 분이 켄드릭 라마의 슈퍼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봤대요. 그러면서 뭐 어땠냐고 했더니 자기는 밴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라이브가 아니어서 좀 덜 재밌었다는. 라이브 아니었나요? 몰랐네. 그 원래는 밴드로 하는 그런 세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조금 덜 재밌었습니다라고 하시길래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뭐 어떤 사람 만약에 맞아요. 약간 좀 약했죠. 퍼포먼스도 막 그렇게 심하죠. 만약에 어떤 무대가 되게 춤이 많은 무대라면 춤을 보는 사람에서는 좋았다. 혹은 또 춤을 보는 사람이 춤이 너무 약했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이제 배철수 선생님은 나는 원래 밴드 하는 사람이고 밴드를 원래 엄청 좋아하니까 맞아. 그게 중요한 거죠. 밴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런 라이브인데 게 없었다. 그것도 라이브인데 그게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배철수 선생님은 잘 소신을 말씀을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좋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맞아. 네. 켄드릭 라마와 도우치 좀 좋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 좋아요. 진짜 멋있고 엄청 자신 있거든요. 자기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막 그거가 이렇게 뚝뚝 흘러 넘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잘할 거고 나 지금 진짜 잘한 듯. 약간 이런 바이브. 멋있어요. 멋있는 분이. 네. 그런 에너지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이 진짜 잘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그거를 볼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우치라고 읽는 거라고 합니다. 도우치. 도우라는 거는 돈을 뜻하는 속어. 도우치. 그것도 있는데 배철수 선생님 라디오 들으면 스자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스자도 너무 좋죠. 근데 저희는 그냥 스자. 스자. 뭐 스원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스자라고 그냥 하잖아요. 스자 아니에요? 근데 배철수 선생님 맨날 시저 이런 식으로 엄청 발음을 딱 그 악센트를 넣어서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저렇게 발음해야 맛사는 것 같고. 그렇네. 발음. 스이자. 그런 식으로 하죠. 스이자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맨날 발음해주세요. 스이자. 진짜 그렇게 하심. 스이자 선생님. 오케이. 재밌네요. 볼 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올해 계획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계획 무계획.
저는 근데 원래 계획 잘 안 세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P. 그 극단의 P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굵직굵직한 단위는 보통 뭐 있기도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같은 것도 막 그렇게 고민은 별로 안 했고 그냥 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좀 그냥 운이 좋게 흘러온 것도 있고 운이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더 그 이혼 변호사를 했어야 했나? 막 이러고 그냥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계획 별로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 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러닝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뭐 4월에 10km 그 마라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상반기에는 왠지 뿌듯하겠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영어를 원래 좋아했고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일로 되는 순간 그 또 갑자기 프레셔가 너무 심해서 어느 순간 영어를 아예 회피하게 됐거든요.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옛날에는 광인처럼 외국인? 인사해 약간 거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오히려 부담돼서 도망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영어를 안 하다가 최근에 그래도 그 꾸준히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어 그 공부하는 계정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비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조금이라도 요새 챗GPT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걔랑 조금 얘기하고,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막 별의별 막 중학생용 단어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맞아. 그 뭐 자괴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꼭 조금이라도 하고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외국어를 배울 때. 그래서 한두 문장이라도 하루에 꼭 외워보려고 하는 챌린지를 혼자 하고 있고, 그거를 100일 동안 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9일째. 어제 술을 먹었지만서도 지금 그 정신에 아파도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와우. 지금 9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지금 100일 동안의 목표. 100일 후에는 모름. 어떻게 될지. 대단하십니다. 100일 해보고 혹시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다들 이제 계정 하나씩 비공개로. 근데 그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하면은 아무래도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미루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뭐 외웠는지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 켄드릭 라마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켄드릭 라마 사진 포스트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일째 데이, 오늘은 10일이지만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안 쓰면 까먹으니까요. 맞아요. 너무 심하게 까먹어서 맞아. 진짜 스펠링이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내 소개도 못할 듯 지금.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전에 그거 먼저 물어봐. 뭐죠? 저희 히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죠? 나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 아니 근데 다들 한 번씩 저희가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다들 사랑? 갑자기 약간 갑자기? 사랑? 따뜻함을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신혼이라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온기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사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서로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편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온기? 그런 따뜻함으로 저한테는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한 반응이군요. 따뜻하다. 온기. 따뜻함을 나누는 것. 잘 들었습니다. 좋은 대답이네요.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도 다른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네. 강아지도 따뜻하잖아요. 안고 있으면. 그렇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궁뎅이를 저한테 붙여주고 있으면 그런 온기가 저한테는 그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온기 맞네요. 그 마지막 질문.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내가 되고 싶은 것, 이거는 얼마 전에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시점에서. 좋은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좋은 어른? 그러니까 잘 늙고 싶다? 이런 거인 것 같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한 이제 30대까지 이제 지내고 보니까 또 삶에서 만날 때 나이가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저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개인의 그 미성숙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렇지 않도록 잘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좋은 어른으로 가는 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제 그 좀 자기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게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왜 여기까지 생각이 왔냐면은 저도 가끔 내가 왜 그랬지? 혹은 왜 저 사람한테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하고 그걸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게 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비롯됐군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 평생 관리하는 그런 그 만성 질환처럼 그냥 이거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거를 좀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인 게 좀 길게 봤을 때는 목표인 것 같아요. 잘 늙고 싶은 마음. 멋지네요. 메타인지를 잘 하고 맞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인정하고 관리한다. 근데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나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참을성이 한 번 정도는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픈가 생각해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저 사람의 그런 뭔가 약점이나 이런 거 안 들키고 싶은 부분이 누구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 과한 반응이 나온다 하면은 내가 뭔가 그걸 뭐 다치게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정도 그렇게 잠깐 생각하다가 이제 두 번 그러면은 열받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적어도 나는 안 그러고 싶다 이런 거. 오 그렇군요.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저는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랑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싸우고 뭐야 막 짜증나 이러면서 서로 안 보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나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맞아. 식으로 풀어졌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엄마가 이렇게 한 행동이 나의 기저에 있는 불안감 중에 뭐를 건드려서 맞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고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너가 그래서 이렇게 큰 반응을 보였었구나. 나도 다음에 조심할게.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성숙한 대화. 이게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되죠.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감정이 막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뭐 지금도 막 이렇게 현자처럼 말하지만 사실 굉장히 프로세스 중에는 막 다양한 마음들이 들죠. 그리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너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렇게 할 때도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흡수해보면 이렇게까지 내가 반응이 크다? 이거는 내가 지금 뭔가 불안이 건드려졌거나 아니면 뭐가 다쳤다. 이런 거니까. 맞아. 왜냐면 그렇게 표현하고 좀 힘드니까 나도. 그리고 안 그러고 왠지 안 그런 사람이 지금은 좀 더 멋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고 이러니까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부분이 약하면 아예 그거를 뭐 체력 훈련하듯이 기르는 것도 뭐 당연히 하긴 해야겠지만 아예 그런 사건이 안 생길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아예 피해버리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런 뭐 다양한 것들을 일단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걸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면 좋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멋있네요. 뭐지요? 뭐지? 잘 알아가고 있나요? 잘 되고 계세요? 뭐 발견 중? 뭔지는 하나는 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내가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냥 어쩌겠어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안 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방법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맞는 방법이 찾아지겠죠. 마치 러닝처럼.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도 체력이 좀 있어야 그거가 잘 돼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런 미성숙에 관련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되게 괜히 나쁜 소리 할 때나
아니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는 되게 민한 소리를 했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건데 내가 질투가 나나? 그 맞아, 사람이 맞아. 그걸 갖고 있음에 그럴 그래서 수도 질투가 있어. 나서 그런 건가? 나는 그걸 왜 질투를 냈을까? 대단한 건데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그러면 더 좋게 말해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저도 항상 넓은 그릇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 받아주고 다 칭찬해주고 싶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는 그럴 거예요. 수 없죠. 그러면 나는 일단 인정하자.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다. 맞아. 그리고, 그거 아는 거 중요한 것 같아. 그릇이 난 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마 또 이런 순간이 오면 질투를 또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거를 내가 질투까지 안 느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니 나의 갖고 있는 기질상 그냥 글쿤하고 넘기자. 맞아. 이라거나 그냥 그 아니면, 순간에 참는 거죠. 약간 예를 들면 뭐 비슷하게 그런 민한 말을 하고 싶은 거를 꾹 참고 이제 질투를 안 느끼는 게 아니고 질투가 났다. 그래서 맞아요,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지금. 맞아. 저도 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데 그냥 얘기하면은 그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 그냥 내 자신을 안 다음에 그런 행동을 안 하게끔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죠. 네, 지금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 회고를 하는 사람이 그 시작인 것 같아요. 좋은 어른. 근데 보시면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와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잖아 사실. 맞아.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내가 사실은 요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회고하는 거니까 그거를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 그 오버띵킹이라고 해서 안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상황이면은 하면 좋긴 하겠네. 아니면 막 상대방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느낀 게 만약에 혼자서 해결을 잘 못하겠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그 회고의 장점도 있는데 그게 객관적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생각이 흘러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랬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어서 그거는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랑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 사람.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 옆에 세컨 오피니언. 사람을 둔다. 나만의 챗GPT를 쓴다. 챗GPT랑 얘기해봐도 좋을 듯. 챗GPT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요새 문제도 많이 있대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래요. 네, 뭐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하지만 뭐 잠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진짜? 네.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찾는 게 어른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고요. 혹시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을까? 하기도 했고 사실 친한 사이고 처음 뵙는 분 이러니까 뭔가 어떤 수준으로 대화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와가지고 나 요새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말하면서 약간 뿌듯한 순간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도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사람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든지 이제 그 사람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만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꼭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막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톡 건드리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희가 밀고 있는 명언 오늘도 한번 말을 해야죠. 이야기는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할 때 항상 저희 얘기도 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그걸 들으면서 이제 답변이 생각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의 방식이죠.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아니 사실 처음에는 오실 때 어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힘드시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힘드시지 않을까? 잘 얘기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많이 깼어요 말하다가 역시 나 이어가지고 지금 에너지 만땅 됐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 오실 수 네, 오셔서 좋네요. 네,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 엄마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엄마 한번 모시고 와주세요. 엄마의 네. 스토리가 궁금하긴 하니까. 맞아요. 그게 또 다릅니다. 여기서 들으면. 좋습니다. 한번 모셔오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네. 빠이. 바이바이. 네,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